인생의 마라톤은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그 지난했던 과정의 의미를 묻곤 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벽돌 한 장, 한 장을 땀방울로 굳혀가며 쌓아 올린 가정이라는 성체는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숨막히는 답답함을 탈피하고 싶은 감옥이었나 봅니다. 이 집의 거실엔 두 부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평온함이 배어 있어야 마땅하지만 오늘 밤 이곳의 공기는 살얼음 판처럼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다정이 아내의 뒤늦은 일탈과 계산된 배신으로 인해 어떻게 무너지고 또 그 폐허 위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는 단순한 황혼의 낭만이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차갑고도 냉혹한 진실의 민낯을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식탁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와 재산 분할 청구서를 내려다본다. 퇴근 후 매일 마시던 차 한 잔의 여유는 사라지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돈다. 30년이야. 영수가 자식들 대학 졸업시키고 제 짝 찾아보내느라 우리 청춘 다 바쳤잖아. 그네 결혼식 때 당신이 내 손잡고 눈물 흘렸던 게 불과 재작년 일인데 이제 좀 한숨 돌리고 남은 인생 편안하게 늙어가나 싶었더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60을 앞두고 이런 파국을 맞이해야 하는 거지? 이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야? 평생을 한 침대에서 자고 당신이 차려준 밥을 먹은 남편한테 적어도 왜 이러는지 이유는 설명해줘야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영숙은 식탁 의자를 거칠게 빼며 앉아 화려한 실크 스카프를 매만진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댄스 학원 조명 아래서처럼 차갑고 도전적으로 빛난다. 제정신이니까 하는 소리야. 사람 도리? 당신이랑 보낸 지난 30년 나한테는 숨 막히는 고문이나 다름없었어. 넥타이 메고 나가서 따박따박 월급 벌어다 주는 게 가장의 전부인 줄 알았지?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소파에 누워 골아떨어지고 주말엔 시댁 경조사 챙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당신 옆에서 난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썩어가고 있었다고. 내 친구들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닐 때 난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파출부처럼 살았어. 그러니까 내 목 내놔. 우리 재산 70%. 그게 내 요구야. 그게 내 청춘을 낭비한 대가이자 내 남은 인생을 보상받을 최소한의 권리라고. 철수는 헛웃음을 치며 파출부,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진 못했어도 적어도 돈 때문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게 만든 적은 없어. 당신이 백화점에서 철마다 옷을 바꿀 때도 나는 10년 된 정장을 입고 출근했어. 그게 내 방식의 사랑이었고 책임감이었지. 그런데 70%? 아내의 입에서 나온 재산 70%라는 숫자는 차라리 생소했습니다. 30년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분할이라기엔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탐욕스러웠죠. 철수는 직감했습니다. 아내의 등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단순한 권태기나 갱년기라는 단어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외출, 잦아진 휴대폰 확인, 짙어진 화장, 그리고 어색하게 풍기던 낯선 남자 향수 냄새까지. 철수의 눈빛이 감정적인 동요를 거쳐 서늘한 침착함을 찾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배신을 일찌감치 예감했고 지난 3년간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진실의 탑을 쌓아왔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빤히 바라보며 안경을 고쳐 쓰고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신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갑다. 70%라 나보고 빈털터리로 나가서 폐지나 주우며 살라는 거네. 당신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집, 내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까지 다 당신 댄스 학원비와 그놈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할 순 없지. 당신이 3년 동안 나 몰래 버린 그 더러운 연극이 공짜일 거라 생각했나? 영숙은 그놈이라는 단어에 흠칫 놀라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휴대폰을 힐끗 확인한다. 불안감이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가지만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 악을 쓴다. 무슨 헛소리야? 사람을 의처증 환자처럼 몰아가지 마. 법대로 해. 어차피 평생 집에서 밥 짓고 고생만 한 건 나니까 판사님도 무조건 내 손을 들어주실걸? 재산 분할은 정당한 내 권리야. 가사노동의 가치가 요즘 얼마나 높은지 알아? 내일 당장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처럼 고지식하고 꽉 막힌 짠돌이는 꿈도 못 꿀 액수를 청구할 거야. 철수는 조용히 넥타이를 풀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다. 의처증! 당신이 나를 의처증 환자로 만들고 싶었겠지. 그래야 당신의 그 알량한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테니까. 하지만 어쩌나 내가 아는 진실은 당신의 변명보다 훨씬 길고 끔찍한데. 사실 철수는 이미 3년 전부터 아내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에 간다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간 날들. 낯선 향수 냄새와 함께 새벽이 다 되어서야 취해 귀가하던 그 밤들. 평범한 남편이었다면 불같이 화를 내며 집안을 뒤집어 엎었겠지만 철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따지는 대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조용히 기록을 선택했습니다. 그 기록은 단순한 의심의 조각이 아닌 차갑고 명확한 증거의 탑이 되어 아내의 발밑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차는 퇴근 후 아내를 미행했고 블랙박스에는 아내가 자신보다 8살이나 어린 댄스 강사 박 실장과 미래를 즐기던 현장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매일 밤 차가운 주차장 차 안에서 아내의 불륜 영상을 확인하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철수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독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은색 USB를 꺼내 탁자 위에 살며시 올려두며 아내를 응시한다. 그 눈빛은 이제 배신당한 남편의 슬픔이 아닌 차디찬 심판자의 눈빛이다. 유명 변호사 만날 시간 과연 있겠어?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이 USB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이 안에는 당신이 3년 동안 어디를 다니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내 마이너스 통장에서 얼마를 빼갔는지 전부 다 들어있어. 박 실장이라는 그 어린 놈한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놈이 당신한테 사모님, 누님 해가며 어떤 가문이설을 늘어놓았는지 다 기록해뒀지. 영숙은 USB를 보자마자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당황한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덜덜 떨리는 손을 옷자락 아래로 황급히 숨긴다. 이게 뭔데? 당신 미쳤어? 지금 나 도청하고 미행한 거야? 이거 엄연한 사생활 침해고 범죄야. 불법 증거라고. 어떻게 30년 산 아내한테 이딴 짓을 할 수 있어? 징그러워.
당신 정말 소름 끼쳐. 철수는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범죄자 취급해도 좋아, 스토커라고 불러도 상관없어. 이건 당신이 지난 3년간 나를 기만하며 써내려간 당신의 일기장이니까. 당신이 그 사교 댄스 학원에서 만난 박 실장이란 놈한테 퍼준 내 퇴직금 중간 정산에, 그리고 생활비 명목으로 빼돌린 돈이 무려 1억 5천이야. 계좌 추적, 흥신소 다 동원했지. 당신이 그놈 품에 안겨 춤추며 웃는 동안 나는 그 끔찍한 증거들을 모으느라 밤마다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 잠을 설쳤어.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등신 바보인 줄 알았지? USB 속에는 3년간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모텔 주차장 앞에서의 다정한 승하차 장면, 박 실장에게 수천만 원씩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 심지어는 함께 춤을 추며 서로를 여보, 자기라 부르던 은밀하고도 노골적인 메신저 대화 캡처본까지. 철수는 분노로 아내를 다그치거나 손찌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기록들을 통해 아내가 꿈꾸던 찬란했던 제2의 인생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을 뿐입니다. 철수의 그 무서울 정도의 침착함은 아내에게는 세상 어떤 폭언보다 끔찍한 무기였습니다. 철수는 바로 이 완벽한 단죄의 순간을 위해 지옥 같은 3년을 참고 또 참아왔으니까요.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화면에 띄워 영숙의 얼굴 앞으로 내민다. 이거 기억나?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당신은 친정엄마 몸이 안 좋아서 병간호하러 간다고 했지. 그런데 이 사진 속에서 당신은 박 실장 그놈이랑 부산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네. 당신 어머니는 그날 혼자 응급실에 계셨는데 말이야. 사람이, 아니 어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영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헛숨을 몰아쉰다. 3년의 완벽했던 이중 생활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한 공포가 몰려와 온몸이 얼어붙는다. 어떻게 이걸 다 당신? 진짜 독사 같은 인간이야. 나랑 이혼하려고, 나 빈몸으로 내쫓으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런 짓을 한 거야? 이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숨 막히게 구석으로 몰아넣어? 철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를 내려다본다. 차분하면서도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쐐기를 박는다. 아니, 내 남은 인생과 자식들을 지키려던 늙은 가장의 마지막 생존 본능이라고 해두지.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재산 분할, 그래, 내일 당장 법정에서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고. 누가 누구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지, 누가 누구의 믿음을 시궁창에 쳐박고 피를 말려왔는지 판사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보자. 당신은 그 어린 제비놈한테 내 피 같은 돈을 퍼주며 나를 기만했고, 나는 그 참담한 진실을 목도하며 짐승처럼 버텼어. 당신이 탐내던 내 재산은커녕 그동안 빼돌린 1억 5천만 원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내가 당신들 두 사람 뼈까지 발라낼 날이 올 거야.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내의 손에 기세등등하게 쥐어있던 이혼 합의서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쫓던 화려한 춤사위와 젊은 연인의 달콤한 속삭임은 결국
벼랑 끝으로 향하는 맹목적인 발걸음이었음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된 지금에서야 너무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는 듯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안락한 성체는 단 한순간에 어리석고 헛된 욕망으로 인해 바람 앞에 먼지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주저앉아 화려한 화장이 눈물에 번지는 것도 모른 채 철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한다. 공포와 뒤늦은 후회가 해일처럼 밀려온다. 내가 미쳤었나 봐, 철수 씨.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이것만은 덮어줘. 나도 그놈한테 속은 거야. 다 돌려줄게. 그 사람도 내 돈만 보고 접근해서 나를 이용한 것뿐이라고. 그놈이 외로운 내 마음을 꼬드겼어. 나 좀 살려줘. 우리 지훈이 내년에 장가 가잖아. 자식들 앞길 망칠 순 없잖아. 며느리 볼 얼굴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 여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철수는 자신의 바지를 붙잡은 아내의 손을 싸늘하게 떼어내며 거울 속 자신의 늙고 수척해진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쓴웃음을 짓는다. 그 쓴웃음에는 지난 30년의 회한과 이제는 완전히 끊어내야 할 썩은 인연에 대한 깊은 허무함이 서려 있다. 돌려줄 수 있는 게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 30년의 믿음은 이미 3년 전에 제가 되어서 날아갔어! 자식들 핑계 대지 마! 당신이 그놈 품에서 춤바람에 몸을 맡길 때 우리 가족은 당신 머릿속에 없었잖아! 당신이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출 때 나는 어두운 차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쓰고 있었어. 이제 우리 각자의 길로 가자. 물론 법이 정하는 가장 엄격하고 자비 없는 방식으로 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준 건 평생 지워지지 않을 배신의 상처뿐이었지만 내가 당신한테 줄 건 정당하고 합법적인 심판이야.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파국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파국 속의 거센 소용돌이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것은 오롯이 스스로의 몫입니다. 철수는 울부짖는 아내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나 복수가 아니라 더럽혀진 자신의 삶을 깨끗이 닦아내고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는 거룩한 정화의 의식이었다고 말이죠. 이제 그는 평생 짊어졌던 의무감이나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는 삶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온전한 삶을 살 준비를 마쳤습니다. 철수는 현관문을 열고 밖에 찬 공기를 들이마신 뒤 밖을 냉정하게 가리킨다. 미리 싸둔 아내의 옷가지와 짐이 담긴 트렁크 2개를 거칠게 현관 밖 복도로 밀어 던진다. 그의 단호하고 꼿꼿한 뒷모습에서 지난날 가장으로서 겪어야 했던 유약함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나가 더 이상 다닐 추도 내 집에서 당신의 그 역겨운 향수 냄새, 그 제비 냄새 맡고 싶지 않아. 내일부터는 법정에서 봐. 변호사들끼리 알아서 연락하게 할 테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서 그놈한테나 가버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 이제 마음껏 누려보라고. 영숙은 밀쳐져서 바닥에 뒹군 가방을 챙기지도 못한 채 맨발로 비틀거리며 차가운 복도로 쫓겨난다.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뒤를 돌아보며 철수에게 필사적으로 애원하지만 다치기 시작하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철수의 표정은 화강암처럼 굳어 있다. 여보, 철수 씨, 문 열어. 당신 정말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30년을 살 맞대고 산 조강지처를 이렇게 한밤중에 쫓아내야 속이 시원해? 우리 자식들 얼굴은, 주변 사람들 시선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나 정말 이대로면 죽을 것 같아. 철수 씨, 제발 문 열어. 철수는 현관문을 굳게 닫고 철컥거리며 모든 잠금 장치를 2중 3중으로 걸어 잠근 뒤 도어에 머리를 기댄 채 혼잣말하듯 낮게 대답한다. 굳게 닫힌 철문 밖으로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내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것은 철수에게 30년 묵은 사슬이 끊어지는 경쾌한 파열음처럼 들린다. 아니, 내가 독해진 게 아니라 비로소 현명해진 거지. 진작에 당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맺는 것뿐이야. 당신이 거짓말로 내 눈을 가리고 속였을 때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도, 내 마음도, 당신 자신의 자리도 다 쓰레기통에 처박고 포기한 거였어. 내 남은 인생에 당신을 향한 일말의 미련 따윈 추호도 없다. 굳은 철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하고 단호한 단절의 소리였습니다. 철수는 복도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거실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천천히 삼켰습니다. 3년 동안 골마 터지기만을 기다리며 속으로만 삼켜왔던 고통의 시간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눈부시게 화려하지만 이제 그 화려함 속에 자신을 갉아먹던 아내의 헛된 허영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간은 고요했고 비로소 평화로웠습니다. 강철수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하고 서늘한 밤바람을 방 안 가득 들인다.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상쾌한 바깥 공기가 깊은 폐부로 들어온다. 그는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비로소 길고 깊은 숨을 내뱉는다. 이제야 숨을 좀 쉴 것 같네. 인생 참 길고도 허망하고 또 무섭지. 하지만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적어도 오늘보다는 훨씬 맑고 평온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토록 가볍고 홀가분할 줄이야. 그동안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살아왔던 걸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그리고 투명하게 믿고 계신가요? 혹은 당신 스스로가 누군가의 헌신을 당연시하며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돌아볼 시간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냉혹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죽을 만큼 아프지만 그 치명적인 아픔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직시해야만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철수는 이제 쓰디쓴 과거를
완전히 뒤로 하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새롭고도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려 합니다. 철수는 창밖의 먼 야경 속 빛나는 불빛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가에 미미하게 옅은 웃음을 짓는다. 그 미소 뒤에는 30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한과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굳건한 결심이 뒤섞여 있다. 그는 이제 남은 인생의 깨끗한 백지 페이지를 온전히 자기 손으로 새로 쓸 준비가 되었다. 잘 가라. 상처뿐이었던 나의 30년. 그리고 잘 지내자. 앞으로 살아갈 온전한 강철수.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현금 인출기도, 껍데기뿐인 가장도 아닌 그냥 오롯한 나 자신으로서 말이야. 철수의 참혹했던 부부 생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철수라는 한 인간의 진정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배신이라는 독을 품은 쓴 약을 삼키고서야 비로소 얻게 된 온전한 평화. 그 평화가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피어날지 철수는 이제 그 누구의 기만과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자신만의 멋진 후반전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것을 철저히 잃어버렸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우리 자신을 되찾곤 하니까요. 황혼이라는 단어는 흔히 저물어가는 지나간 시간을 의미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캄캄한 밤을 지나 새로운 새벽을 준비하는 가슴 벅찬 휴식의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 강철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경종 혹은 가슴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여린 꽃과 같아서 정성껏 가꾸지 않으면 금세 시들고 이미 까맣게 썩어버린 뿌리는 과감히 도려내야만 남은 가지들이 살 수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남은 삶이 언제나 거짓 없는 맑은 하늘 아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 잔혹하고도 슬픈 그러나 결국엔 통쾌하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